그러면 그런 메타버스 환경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네. 되게 많은 운전 연습이나 맞습니다. 뭐 시나리오를 상황, 만드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골프전 모델이네요. 그렇죠. 골프전이 네. 그렇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계속 연습해 보면서 예. 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4차 산업에 이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또 하나 있죠. 자율주행. 네, 오늘 자율주행을 정말 실체를 가지고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님이시거든요.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 대표님 한번 그래도 개인 소개 잠깐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궁금한 게 왜 회사 이름이 스프링 클라우드예요? 제가 워낙 이제 봄을 좋아해서 일단 회사를 설립할 때 스프링은 먼저 고정해 두고 네. 자율주행이 앞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되려면 네. 또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뭐 그런 기술들이 중요할 것 같다 이 해서 봄과 클라우드가 연관이 전혀 네. 없잖아요. 전혀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두 개. 네, 대충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의 봄을 만든다 뭐 대충 그런 의미로 저 혼자 자율주행의 봄을 만든다. 그런 의미로 붙인 이거 거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합니다. 그런 뜻이었는지 잘.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하고 나면 기억은 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느낌은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학교에서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기업에 입사해서는 바이오 인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홍채 인식을 예.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그런 일을 쭉 했었고요. 현대 그렇습니다. 계열사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2007년에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예. 지금 뭐 에이다스라고 하는 이런 네네.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을 주로 해왔죠. 그 일을 하시다가 그럼 2007년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하신 거예요? 2007년에 창업하고 2017년에 그 회사를 이제 매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스프링 클라우드를 설립했죠. 매각할 때 돈 좀 버셨어요? 뭐 그렇지는 못했고요. 이제 네. 그 회사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고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네네. 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동차 산업 내에서 보면 제조를 해야 되는 기술이니까요. 네. 좀 뭐 자금의 조달이나 또 규모의 경제나 또 품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파는 것 같습니다. 잘 판 것 같아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네.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자율주행을 딱 목표로 해가지고 설립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뭘 할까 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놀기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네.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많이 썼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 그냥 운전자의 안전 보조 시스템 이런 컨셉이었는데 예. 그래서 미국에서 보고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고민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사무실을 계약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때 일을 시작하게 된 집에서 거죠. 놀고 계시는 거를 네. 더 이상 못 보겠다. 예. 나가서 일해라. 사무실을 계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멋있다. 뭐 이제 일단 뭘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실체가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소개는 드렸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거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하는 자율주행은 지금 완성차들 예를 들면 뭐 테슬라나 GM 또 현대자동차 그분들은 그 자동차 자체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되고 하는 네. 그런 부분적인 자율주행이죠. 네. 우리가 일부 손을 뗄 수도 있고 손을 잡아야 되고 뭐 졸음운전하다가 또 안 좋은 사고도 당하는데 그런 일들은 이제 완성차 업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네. 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자율주행은 진짜 운전자가 없이도 되는 자율주행이었어요. 100%.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아직은 저는 자율주행이 어렵다고 보고 예. 좀 짧은 거리, 구간이라도 운전자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시장에 좀 집중해서 네. 뭐 향후에 이제 넓은 시장을 타겟으로 하겠지만 일단 네. 그 부분이라도 먼저 자율주행을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거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셔틀버스거든요.
아, 셔틀버스라는 거는 어차피 딱 코스가 정해진 정해져 코스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학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보면 그 사계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면 눈이 오면 카메라가 물질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네네. 또 밤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네네. 그렇잖아요. 또 안개가 끼면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예. 저희가 바라는 건 이제 24시간 365일 동안 예. 운전자의 전혀 개입 없이 네. 이게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그러네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다양한 데이터만 그렇죠.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게 관심이 있겠네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되면 예. 따뜻한 중동이나 뭐 예를 예. 들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건 계절 하나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루븐 레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는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매일 9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오후 5시 정도까지 네. 시간을 딱딱 정해서 셔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네. 딱 정해진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어디서 아마 해요? 운행을?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저희가 했고 또 할 예정이고 네. 세종시, 그다음에 세종시, 군산, 대구, 그다음에 이제 대학 캠퍼스는 이제 서울과기대 아, 캠퍼스, 내년에 또 호남대 뭐 다양한 대학교 내에서 엄청 많네요. 뭐 네. 그렇게 아마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나오고 나면 되게 보기 좋고 그렇지만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짜 너무 죽을 맛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사실 이제 일반 우리 도로에 운전자가 없는 차가 다니는 건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지금 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지만 아, 예. 법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어 나가는 동안에 네.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참 힘들었었어요. 그 샌드박스라는 게 그 일단 막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해보고 문제가 되면 예. 그때 막자 이 샌드박스 그렇죠. 말씀하시는 일단 거죠? 어떤 규제를 일단 네. 어느 정도 유예를 해주고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네. 성숙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검증해주는 어떤 정부의 아주 좋은 어떤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그런 정책이라는 게 안전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의 규제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좀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수용도 저희가 해야 되는 반면에 네. 또 그런 안전에 대한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걸 참 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예. 또 매일매일 이런 걸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안전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저희 직원들이 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뭐 그런 그러니까 것들.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고 질문 드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규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규제하에 그걸 뛰어넘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거, 네. 예, 이런 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존재한다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이었잖아요. 그렇죠. 운전대가 있고. 예, 반자율주행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예.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아예 운전대가 없는 차량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대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고 예. 그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테스트를 실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자율주행 사업을 하시면서 핵심으로 보는 포인트를 뭘로 가져가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가 어떻게 일반 도로를 다닐 것인가라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 상태가 있어도 운전자가 지금 뭐 갑자기 뭐 그 비가 온다 이러면 예. 차를 옆에 세워두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또 배터리가 없을 것 같다 싶으면 가까운 뭐 충전소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자율주행차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와,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모이고 그걸 갖다가 또 다 연결돼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네. 필요하고 또 분석이 되고 그게 또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이 구축되지 않으면 예. 안 되는 건데 뭐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 많은 완성차 업체는 카메라를 몇 개 붙이고 뭐 라이다를 몇 개 붙여서 자율주행 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업체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는 대상은 일본의 도요다라는 회사가 우븐시티라는 네. 인공지능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 도시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데, 차도 완전 자율주행이 돼야 되지만 네. 그 환경 자체가 자율주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고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네.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에서 나오는 신호와 그다음에 인프라에서 나오는 신호가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네. 이 차가 안전하게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제가 네. 가장 큰 관심사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나라 몇 군데 지금 지역에 그런 인공지능 도시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데 뭐 송도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예. 이거 저희가- 비밀인가요, 비밀? 아니 비밀 아니죠. 곧 네. 저희가 뭐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멀티버스 플래닛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약간 우븐시티랑 비슷한 뭐 그런데 어. 이 멀티버스라는 게 최근에 제가 스파이더맨을 보니까 네. 우리 아들이랑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자율주행을 잘 하려면 메타버스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자율주행 차도 잘 알아야 되고 스마트 시티도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예. 같이 구현이 되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예.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멀티버스 플래닛이라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여수하고 경남 사천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대략 공간 한 3만 평 정도 되고요. 네네. 그 3만 평 안에 로봇과 자율주행차 또 거기에 있는 인프라들이 같이 조화돼서 네. 진짜 그 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하나의 스마트 네. 시티를 만드는 그런 그러면 거고. 그곳은 스마트 시티가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지금은 테스트 베드고요. 네. 예. 향후에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완전 자율주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검증해낼 수 있는 곳 이런 네. 걸 만들어요. 이 자율주행을 가지고는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떤 짐을 옮겨야 된다든지 네. 또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근데 불행히도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기는 경우도 훨씬 많은데 안전장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별로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더 관심이 많은 일들이에요. 네.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우리 일상생활을 좀 더 인간이 꼭 그 반복적인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예. 그렇죠? 꼭 반복해서 하는 일 그런 것들은 좀 자율주행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래도 자율주행도 핵심은 데이터 쪽 아니에요? 네,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네. 학습하고 네. 이렇게 해나가는지가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주 기본적으로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또 자율주행차는요 네. 훨씬 더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레이더나 라이더, 카메라 이런 애들은 2차원 정보, 3차원 정보 또 뭐 1차원 정보, 위치 정보까지. 저 그거 궁금했어요. 레이더하고 라이더의 차이가 뭐예요?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야. 아니 그 맨날 어느 회사는 레이더 한다 그러고 네. 라이더 한다 그러고 둘 다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라이더는 이제 레이저니까 빛을 쏘아가지고 네. 돌아오는 어떤 그 거리의 차이를 가지고 물체를 아. 인식하는 뭐 예. 그런 방식. 레이더는 이제 전파죠, 전파. 전파. 네, 뭐 이런 거니까 이게 네. 좀 그 신호 자체가 다른 거죠. 예. 네. 그 안전을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럼 원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만 쓰겠다 예, 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에 눈이 별로 안 안 오니까. 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또 안개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모래 뭐 이런 거. 그렇죠. 카메라는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카메라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같은 애는 비나 눈 같은 데 강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고가 잘 되는 자율주행차가 좋으냐 네. 또는 뭐 그 반대의 개념이 좋으냐 이런 건데 안전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려면 네. 이중화된 삼중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래야 사람이 가지고 인지하지 못한 영역을 네. 커버를 해줘야 자율주행차가 좋은 거지. 그거는 커버 안 하고 그냥 자율주행만 하겠다 이러면 네. 만약에 센서 하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중화, 삼중화된 구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 레이더, 라이더, 뭐 카메라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모은 데이터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 기능 관점에서 바라보면 엣지 케이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험 상황들입니다. 아, 그 위험 상황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야 네.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로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눈이 왔을 때 이게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랩에서도 테스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상치에 대한 학습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네.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걸 움직이려고 보면 날씨라고 하는 요인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리니어하게 변하잖아요. 네. 그 리니어리티를 계속 데이터로 어떻게 축적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비가 스물스물 오다가 확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쵸. 비가 갑자기 확 오는 경우도 있고, 폭우가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건 우리가 참 아, 그런 데이터들을 예. 검증을 다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검증을 다 하는 걸 혼자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메타버스가 중요한 건데 예. 자율주행에서도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화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개발 비용을 10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 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도로에서의 데이터만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T사의 데이터가 가장 많겠죠. 그렇겠죠. 많이 지금까지 뭐 퍼졌으니까. 120만 대 팔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 T사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 있네. 알파고를 만드는 거네. 뭐 그런 식이죠. 예. 네. 그쵸. 바둑을 아무리 평생 그렇게 뒀지만 알파고가 나와서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네. 그런 물론 뭐 T사도 그런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네. T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T사의 차량을 쓰고 있는 사람들, 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100만 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네. 케이스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그런 미리어드한 진짜 무제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네. 저희는 일단 구간과 관련된 자율주행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예. 뭐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 환경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네. 되게 많은 운전 연습이나 맞습니다. 뭐 시나리오를 상황,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골프전 모델이네요. 그렇죠. 골프전이 네. 그렇네요. 그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계속 연습해 보면서 내가 예. 그리고 잘 되는지 실전에서 안 가서 되는지. 잘 네, 되는지 맞아요. 데이터 맞아요. 축적하고 네, 네, 맞습니다. 잘 되겠다. 그런 가상 기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여서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출시하는 솔루션 중에 이름이 하나가 스프링콩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제가 회사 이름을 스프링콩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콩이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자율주행 데이터를 전 세계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판매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자율주행 기술만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다 모으는 플랫폼 자체를 가져가는 네, 더 크네. 네. 그런 거 진짜 죽기 전에 뭐라도 다 해보시려고. 맞아요. 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스프링 클라우드가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도메인에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 또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기업으로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보면 상당히 참 좋다. 네. 그런 어떤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내는 게 필수적인 일들이니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딱 하나만 데이터를 가질 수 있으면 어떤 데이터 갖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전에 질문 연기할 거라 저도 고민해봤는데 그게 네. 뭔가 빨리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저한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좀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는 세상.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되게 중요하네요. 뭐 그 회사들 말고도 또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네, 오늘 치료제 나왔다고 화이자에서 또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있던데. 좀 그런 코로나를 박멸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석된 데이터가 나와서 빨리 나와서 네. 치료제나 뭐 이런 백신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코로나만 없어지면 우리 회사가 네. 확실하게 이 시장을 또 잡을 수 있는데. 네. 그동안에 저희도 많이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좀 더 많은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싶고 네. 또 저희 걸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네.
더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율주행을 도입할 때는 조금 절차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테스트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만남도 진짜 많아야 되고 네. 그런 기회가 지금 다 박탈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데 좀 집중해 왔고요. 내년부터는 또 많은 일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스프링 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